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 상담사 공부하고 있는 고인숙입니다. 우리가 이제 발달심리 강의를 마쳤고요. 이번엔 두 번째 과목의 집단 상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왜 청소년 상담, 다른 상담사에서 집단 상담 시험을 보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 청소년 상담사에서 집단 상담을 볼까요? 집단 상담은 무엇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우리가 집단 상담 많이 하죠.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보는 거가 집단 상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가 포인트가 무엇인지 강의 중에 얘기를 할 거고요. 이것은 집단 상담이라는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상담 이론과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 상담사의 과목을 보다 보면은 동떨어진 듯 하지만 연계성이 많이 있는 것이 청소년 상담사 과목이죠. 일단 제 2편, 그러니까 이 과목 집단 상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 첫 번째, 그럼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왜 청소년 상담사 할 때 집단 상담을 보느냐? 집단 상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상담할 때, 집단적으로 할 때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심리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생활지도라는 부분이 있죠. 아이들 다루기 생활지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심리치료 부분과 생활지도라는 부분, 요거를 겹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상담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은 이게 생활지도하고 심리치료하고 상담 이렇게 있으면은 상담이라는 거는 심리치료에도 바로 얹어놓고 생활지도에 바로 얹어놓았어요. 그러면은 심리치료는 부정행동이 큰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생활지도는 문제행동 아니에요. 문제행동 아이들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생활지도예요. 그러면 상담이라는 건 뭐냐? 이걸 양장에 다 걸치는데, 그럼 집단 상담이란 뭐냐?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 비교적 정상적인 범위. 비교적 정상 범주에 있는 범위라는 거죠. 정상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상담자. 당연히 상담은 누가 하냐?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자의 자질은 굉장히 전문가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상담사의 자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교적 정상 범주에서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상담,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서 고민하는 문제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성적인 문제, 이런 것 등을 다룰 수 있는 거겠구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상담사에서 집단 상담을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당연히 신뢰로운 분위기, 신뢰롭고 허용적인 분위기, 상담에 있어서는 이거를 뭐라 하냐면 레포라고 하죠. 당연히 신뢰롭고 허용적인 분위기, 레퍼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해하고 자기 수용합니다. 자기 수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개방합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개방하고, 집단 상담이기 때문에 구성원에서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인 발달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능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집단 상담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이란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집단 상담에서는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상담사가 있어요. 상담에서는 우리가 상담사가 있죠. 상담자가 있고 상담을 하러 오는 내담자가 있어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담자, 객관적이 전문적인 내담자. 근데 집단 상담에서는 상담자라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집단 지도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내담자라는 표현보다 집단 구성원이라고 하죠. 구성원. 그래서 상담은 내담자, 상담자 이렇게 개인별적으로 만나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상담이죠. 근데 집단 상담은 한두 명의 지도자가
여러 명의 구성원들에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과정이 집단 상담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상담자와 내담자, 그러니까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상호 교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끼리의 상호 교류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집단 역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단 상담 장을 통해서 집단 상담에서 배워야 될 이론적이고 말고는 중요한 언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단 상담의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집단 상담의 특징.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정상 범위에서 심하게 일탈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정상 범주에 있는 문제들. 그래서 심각한 정서적인 성격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단 상담보다는 이제 그 치료적인 측면을 한다는 거죠. 집단 상담 치료가 아니라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치료보다는 뭐 성장과 적응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정상 발달 단계에서 겪을 만한 것들을 갖다가 잘 적응하고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 상담이다 그랬어요. 집단 상담자는 훈련받은 전문가, 상담에 최소한 지식과 자질을 갖춰야 된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상담은 전문가가 실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에서는 어떻게 신뢰로운 분위기, 기본적으로 그러면 래퍼 상담에서 너와 나의 관계, 허용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래퍼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기 탐색하죠. 자기 탐색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집단 구성원들 피드백 주고받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상담자, 내담자,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래퍼 형성뿐만 아니라 서로 원활하게 관계, 집단 역동 속에서 피드백을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수용하고 신뢰로운 분위기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보시면 집단 상담은 집단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거. 저는 집단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에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건 집단 상담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원의 상호작용은 역동적인 대인관계 과정이다. 그래서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비교를 하게 되면 집단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가 있고요. 개인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가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이 있고 개인 상담의 장점이 있죠. 그걸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그 우월성, 집단 응집력, 활동력,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매력을 발산하는데 그것이 이제 집단상의 장점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단 상담. 자기 개방, 자기 이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집단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집단의 속성. 역할, 규범, 주의, 규모, 응집성. 집단 상담의 장점에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응집성, 집단 응집력. 역할, 규범, 주의, 규모, 응집성이 이제 집단의 속성입니다. 집단의 속성 살펴봤고요. 자, 그럼 집단 상담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집단 상담의 목적. 집단 상담 비교적 정상 범주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성장하도록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대로 정리. 무엇을 통해서? 자기를 탐색하고 이해를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집단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이해, 개인 성장. 자기 이해, 개인 성장. 나를 알아야지. 나를 탐색하고, 자기 이해하고요. 자기 이해하고,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조력한다. 그 다음에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어떤 해결해야 될 발달 과정이 있어요. 마땅히 발달 단계에서 헤비거스트의 애기든 에릭슨의 애기든 결정적인 발달 과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될 발달 과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을 발전시킨다. 왜? 집단 상담을 통해서 서로 간의 구성원들의 역동성, 구성원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이것을 발달시키는 능력. 그래서 집단 상담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사회적 교류 능력이 증진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교류 능력. 사회적 교류 능력이 증진된다는 것은 집단 상담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통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고
상담이라는 것은 의사결정력을 증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능력. 문제가 있어요. 집단 상담이든 개인 상담, 문제가 없는 상담을 하지 않겠죠. 문제가 있는 상담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사결정력이 어떻다.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담을 통해서 이 비를 떼어버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직장, 가정, 학교, 다른 장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담 관계하는, 이 상담하는 이 공간 안에서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학교에서, 나아가서 직장에서, 나아가서 사회에서 다른 사회 장면에서도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집단 상담은 제가 계속 얘기할 때 사회적 교류, 서로 상호관계, 그래서 타인과에 대해서 공감적 경청자가 되는 동시에 상담에서 중요한 건 상담자가 관계 형성, 래퍼 형성하는 거 중요해요. 래퍼 형성하는 건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무조건 수용, 질성, 공감적에서 액티브 리슨, 잘 들어주는 경청이 중요해요. 경청. 그런데 지금 집단 상담은 상담자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타인이 얘기할 때 잘 들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제대로 얘기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게 향상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집단 상담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중요해요. 구성원들. 물론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도자가 어떻게 잘 이끌어갔냐. 서로 간에 다이나믹하게 역동성을 가지고 집단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느냐, 이것이 지도자 역할이고, 상담에서 어떻게 해요? 구성원들께 서로 상호교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각자가 필요한 구체적 행동 목표, 그리고 생산적인 실천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집단 상담의 목표다. 그런데 집단 상담 목표는 나를 알고, 나를 수용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개방해서 내가 잘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조력하는 과정이다. 무엇을 통해서? 서로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그것이 집단 상담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의 목표와 원리 이렇게 쭉 써놨는데요. 교재 이제 130페이지 있죠. 그럼 집단 상담 원리만 제가 한번, 집단 상담의 목표는 앞서서 한 거 다시 한번 강조 정리됐으니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집단 상담의 원리 볼게요. 상담의 원리, 집단 상담의 원리. 집단 상담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해, 자기 개방, 자기 수용, 자기 평가, 자기 도전. 집단 상담은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나를 알아요. 나를 탐색해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 자기 개방하고, 구성원들 간에 상호 어떤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될 때 자기 개방이 좋겠죠. 그러게 자기 개방하고, 그 다음에 자기 평가하고, 자기 도전하는 것이 집단 상담의 원리다 그랬어요. 자, 다음에는 앞서서 얘기했던 걸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집단 상담, 집단 지도, 집단 치료 있습니다.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집단 성원의 개개인의 행동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단체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집단 상담은 일단은 실시하기 앞서서 어떻게 해요? 상담자가 구성원이 될 내담자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집단 상담의 단점이라면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서 문제에 맞게끔 연령, 학년, 사회적 경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의 성질에 맞게끔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랬을 때 집단을 구성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냐, 집단 상담자, 집단의 지도자가 구성원이 될 멤버들을 다 일일이 접촉을 하죠. 아, A 되겠구나, B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A, B, C, D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서로 이제 그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잘 도와주는 것이 집단 상담자의 역할이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모여서 동일한 문제, 비슷한 문제, 동일한 문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비슷한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갖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각 개인의 행동을 변화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죠. 누구 하나, 그러니까 집단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각 개인에 맞춰서. 그리고 집단 상담은 앞서서 얘기했어요.
주로 어떤 거 발달의 문제, 주로 발달은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발달상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겪는 문제, 예를 들어 성적인 문제, 나만 이상한가 아니라는 거죠. 집단성의 장점이 그런 것도 있어요. 나만 이상한가 아니구나, 다 이상한 사람 많구나. 그래서 발달의 문제를 다루거나 생활 과정의 문제를 주로 보는 것이 집단 상담입니다. 병리적인 것을 다루지는 않겠죠. 중요한 것만 집단 상담은 집단 구성원들의 역동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서로 간의 개인 관심사, 대인 관계, 사고, 행동 이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인 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집단 상담의 크기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6에서 12명 정도 많이 하고요. 달라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구성원들 서로 상호 교류하기 힘들고, 너무 적으면 교류의 폭이 좁아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문제의 성질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집단 지도라는 건 아까 생활 지도 측면이 보시면 되겠어요. 생활 지도의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집단 지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보다는 어떤 정보 제공에 주로 이제 목적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지도.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치료. 집단 치료는, 집단 상담은 병리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은 무의식적 동기, 정서적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병리 현상을 주로 다루는 것이 집단 치료입니다. 집단 치료죠. 그러니까 집단 상담의 명수가 6에서 12명 정도 쭉 정해져 있는 거지만 집단 치료는 명수가 더 적겠죠. 집단 지도는 명수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집단 지도는 명수가 더 많이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 정보 제공에서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집단 지도가 명수가 가장 클 수 있어요. 10명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지도하는 거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단 상담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집단 상담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집단 상담의 형태, 집단 상담의 유형, 이런 형태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느냐, 구조화되느냐, 아니면 비구조화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집단 상담 유형, 어떠한 유형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집단 상담에서 갖고 있는 목표가, 이 상담에서 갖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원리, 절차, 과정, 기술, 이런 걸 갖다가 공통적으로 해서 이것이 집단 상담 유형이 나타나는 거죠. 집단 상담 유형. 그래서 참 만남 집단, 가이던스 집단, 상담 집단, 치료 집단, 자조 집단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참 만남 집단, 아주 철학적에서 엔카운터 그룹이죠. 참 만남 집단 유형에는 두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유형에는 우리가 인간관계 집단, 인간관계 참 만남 집단에는 인간관계 집단, 잠재 집단, 아니 두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나누면 T그룹 집단, 성장 집단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 너와 나의 실존주의에서 만남, 우리 만남, 지금 여기에서 너와 나의 인격적 만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와 나의 의미 있는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과 러닝, 학습, 그리고 인간 실존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는 철학적인 부분이죠. 지금 우리 만남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지각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의 만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남과 접촉을 강조한다. 그러니까는 성장 중심 집단의 참여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관계 집단, 잠재력 집단, T그룹, 성장 집단, 이런 것 등이 다 포함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장 중심의 집단의 참여자들은 타인과의 교류 능력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 가치, 자기 가능성, 잠재력, 이것을 증정하는, 당연히 자기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우리 여기서 나 스스로 자아 실현, 나를 갖다 그 성장하는 데 초점에 맞추고 있는 것이 엔카운터 그룹입니다. 참 만남 집단.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이던스 그룹은 우리가 집단 지도 측면, 이제 가이던스 상담은 이제 이끄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구체적인 교육 목표가 있어서 하는 것이 가이던스 집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너와 내가 어떻게 만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실존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의, 교수등의 구조화된 방법. 강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교육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강의를 하거나 가르치는 것에서 틀에 있는 구조화된 방법, 어떤 프로그램대로 실시한다는 거죠. 구조화. 그래서 하는 것이 가이던스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전에 딱 구조화시킨 것들, 왜 지도해야 되니까. 교육도 구조화시켜야 되죠? 지도해야 되니까 이게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된 집단원들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생활에서 당면하는 적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일정한 주제, 구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한 집단이라는데, 가이던스 집단은 어떤 교육적인 목표를 갖고 한다. 이것에 초점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적인 목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상담 집단, 카운셀링 그룹은 이제 아까 집단 상담할 때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상생활, 누구나 보통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청소년들 집단 상담 많이 할 때 있죠. 성장 집단, 상담 집단.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 발달하거나 아니면 문제 예방, 아니면 자기 지각 또는 의식을 증진하는 것, 이런 것 등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카운셀링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 집단, 치료 집단이에요. 주로 이제 임상 장면에서 쓰는 거죠. 병원이나. 그러니까 어떤 병리적인 현상, 뭐 신경직적 장애, 성격 장애, 정신과 장애 등 어떤 우리가 병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프로이트에 하면 성격 발달이 제대로 안 됐다.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잠복기 생기기, 남근기까지 어떤 고착된 면이 있었다. 그래서 부정행동, 정신병리 행동이 나타난다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어때? 성격 구조가 잘못됐다. 너무 이제 지배받았다. 그러니까 성격을 분석해서 재구조하도록 해서 증상을 완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단에서 다루는 거, 치료 집단에서는 과거에 어땠냐,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 성격은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조 집단, 셀프-헬프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공통 문제, 근데 이제 어떻게 서로 도와서 이 문제를 타개해보자 그랬어요. 가족 중에 도박, 우리 가족 힘들어요. 아니면 내가 비만, 아니면은 흡연, 알코올, 이런 것들 서로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조 집단, 공통의 문제나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당연히 맞죠. 문제나 관심을 가지고 문제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문제점을 해결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지지해 주자 그랬어요. 지지자들이 서로 집단원들 경험을 해서 충고, 조언, 정보 제공, 지지, 격려 이래서 이제 도와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조 집단은 예로는 비만, 음주, 흡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도박 이런 거, 아니면은 집에 너무 아픈 사람이 있어요. 환자들, 이런 사람들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해자 지지해 주는 것이 자조 집단이에요. 그래서 집단 상담의 유형 5가지는 참 만남 집단, 참 만남, 가이던스 상담, 치료, 자조 집단. 그래서 집단 상담의 유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소에서 집단 상담을 할까요? 청소년 집단 상담, 정상적인 범죄에서의 문제들을 갖다 다루는데 좋은 것이 뭐예요? 집단 상담이에요. 그러면 집단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는 집단 상담을, 그러니까 상담이 집단 상담도 할 수가 있고 개인 상담도 할 수가 있죠.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집단 상담은 굉장히 경제적이네요. 왜냐면은 한두 명의 지도자가 여러 명을 데리니까. 그러면 그게 다 맞느냐? 뭐 어떻게 문제의 속성에 따라 맞게 이렇게 만들었다 해도 다 나한테 맞냐?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집단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는 누구냐? 부끄러움이 많아요. 외로운 사람. 근데 여기서 이제 상담은 이게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서의 문제든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병리적인 문제든 상담은 왜 하느냐면 상담은 무엇 때문에 하냐? 상담은 무엇 때문에? 상담은 문제가 없으면 상담을 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비록 발달 단계에 있다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건 문제죠. 문제가 있다 문제.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냐, 너만 그런 게 아니구나.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청소년 특히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집단 상담할 때, 문제 때문에 왔어. 그렇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일이 많군. 이렇게 네, 집단 상담 적합하죠. 그리고 개인 상담할 때 상담자, 내담자, 너무 상담자에게 의지해요. 이런 사람들은 집단 상담은 타인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상담자한테만 의지하지 않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끼리의 관심이라든가 의지점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대인관계, 타인과의 교류가 적어 대인관계 잘 못하는 사람. 집단 상담의 중요한 거 뭐예요? 상호교류, 상호교류.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지도자야만 역할이 중요한 것이 누가 서로 간의 교류가 상호교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제 타인 교류가 적은 사람한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다. 집단 상담을 통해서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집단을 교육적으로 하려고 하고 싶은 사람, 집단 상담에 적합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 비슷한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건데 이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우리 특정 외상 있죠.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비슷한 경험, 그런 트라우마를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때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회복하는데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뭐 전문가만 아니라 나랑 비슷한 경험하는 사람 실제로 보고 싶다.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집단 상담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상담하면서 상담사 외에 다른 사람들 피드백, 상호교류 해야 되니까 받으면 좋은 사람, 상담자랑 만나니까 두려워요. 권위자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담자가 자기 노출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 이건 잘 읽으셔야 돼요. 위협을 느끼지만 나만 하는 게 다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자기 개방하는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이제 집단 상담이 적합하고요. 개인 상담은 지금 이 문제가 급한 문제예요. 위급한 문제예요. 언제 집단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위급해요. 그리고 이게 원인 결과 어떻게 해결이 복잡해요. 문제도 급해요. 그러면은 개인 상담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자기 노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집단 상담하면 괜찮다 그때 별거 아니구나 이러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굉장히 내담자에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보호할 경우 집단 상담의 단점이 그거예요. 단점 중에 하나가 비밀 보호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입이 많잖아요. 귀도 많잖아요. 그래서 상담은 비밀 보호 원칙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깨지기 쉬운 게 집단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신상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개인 상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집단 상담으로 하기 힘든 건 심리 검사를 하더라도요. 집단으로 해석할 수는 없죠. 동일하니까 심리 검사 결과를 듣고 해석을 바랄 때는 개인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노출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과 내가 발언하는 게 너무 심각하게 힘든 건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집단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에 불안, 공포가 있어요. 나중에 그럼 주장훈련 배워야겠죠? 공포불안, 대인관계상의 공포불안을 없애는 행동주 기법. 그런 것들 갖고 있을 때는 이제 개인 상담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대인관계성을 적당히 좋으면 우리가 사회적 기술을 더 습득할 수가 있는데 안 좋으면 이 사람 때문에 집단 상담 망칠 수가 있겠죠. 개인 상담 해야겠어요. 그리고 너무 상담자한테 의존하는 그 내담자는 어떻게 다른 이 의존성을 다른 사람한테 펼칠 필요가 있을 때 집단 상담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너무 주목과 인정을 강박적으로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이럴 때는 힘들다는 거죠.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집단 상담을 통해서 원활하게 문제 해결하고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나만 주목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한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당연히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집단 상담에 급할 때
그다음 복잡할 때는 집단 상담하지만 이 구성원이 집단 상담 적합하지 않을 땐 다 뭐예요? 개인 상담을 해야만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집단 상담의 장점은 뭐냐? 구성원들의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상담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공통 관심, 공통성이 있다. 구성원의 일체감,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가 있고요. 경제성이 있다고 했어요. 여럿이 같이 하니까. 한두 사람의 그 지도자가.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반영해 본다는 거죠. 상담자 혼자한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자기를 반영해 봄으로써 내가 내 스스로 집단 상담 중요한 거 자기 이해 중요한데 자기 이해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타인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용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자는 지도자와 구성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지도자 나를 따라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구성원 스스로가 무엇을 때 지도적 역할을 배울 수 있다. 지도적 역할을 배울 수가 있다. 하지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죠. 아무리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일대 여러 명이 있으니까 개별의 원리 상담을 한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심각한 정신적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만족 주지 못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합할 수는 없다. 이건 굳이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집단 상담은 일반적인 문제, 정상적인 문제를 모여서 으쌰으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도 잘 나오고요. 이제 그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것도 잘 나옵니다.